나름 유럽식의 파인다이닝 느낌. 우리 김치가 있어야 돼. 현타 온다는 느낌이 많이. 정말 이렇게 지원해주는 나라도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겨울인 시기에 우리는 봄을 준비했다 뭐 이런 기사.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스위스에서 11년을 살았었어요. 오늘 요리도 스위스 요리예요. 라클렛이라는 이제 스위스 전통 치즈 요리인데, 근데 스위스 하면 이제 퐁듀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 치즈 스프처럼 먹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라클렛이라고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커다랗게 치즈를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이 겉에를 살살 녹이면서 이렇게 치즈를 녹인 걸 넣고 거기다 이제 야채 같은 걸 구워서 같이 먹는 그런 건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 치즈를 넣어서 이제 슬라이스 한 거를 같이 넣어서 먹는 식으로 조금은 모던화된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퐁듀나 이런 이제 그 라클렛 같은 치즈는 저희가 보통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먹잖아요.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 치즈가 보통 먹으면 위에서 이렇게 굳을 수가 있어요. 화이트 와인이나 이런 와인은 이제 그런 굳는 그런 것도 조금 좀 방지해주고, 그래서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는 좀 따뜻한 차를 먹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딱 녹여주는, 그렇게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위스 하면은 그냥 보통 분들이 그냥 관광으로 좀 먹고 사는 거를 알고 계시지만, 스위스가 전체 GDP에서 관광이 10%가 안 됩니다. 되게 골고루 잘하는 나라예요. 금융도 한 10% 하고요. 아시겠지만 크레딧 스위스, UBS 같은 투자도 되게 잘하고 금융시장 나가고, 그다음에 제조도 되게 잘해요. 특히 시계, 까르띠에부터 그래서 뭐 롤렉스, 뭐 파텍 필립 다 이런 거 다 시계도 잘하고, 그다음에 토목, 열차 만들고 터널 뚫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터널이 그 고따르 터널이라고, 다음으로 큰 식품회사 네슬레, 또 스위스 회사고, 그러니까 되게 나라가 경제가 진짜 되게 단단한 나라고, 되게 유럽에서 작은 나라인데 되게 강소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나라에서, 이렇게 세팅은 좀 소박하지만 또 나름 유럽식의 파인다이닝 느낌. 잠시만요, 제가 슬라이드 넣어볼게요. 영상 하는 스태프만 저희 오늘 6명이잖아요. 초청하신 분이 스태프 6명이라, 그래서 내가 도저히 12명까지는 요리를 못하니까 남으면 줄게 해서 약간 좀 머슴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들 모실 때 있거든요, 저희 집에. 우리는 김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치즈랑 김치랑 먹으면 정말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그래서 일단 김치 놔두시고, 나름 제가 칼질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는 이러면서 잔을 보지만 원래는 아시죠? 눈을 봐야 되는 거야. 눈을 봐야 되는 거야. 퐁듀씨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어요. 치즈의 세계가 우리나라 김치의 세계보다만큼이나 되게 다양합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RACLETT 라클렛인데, 불어는 알 발음이 흑 발음이 나서 흑클렛 이런 흑클렛. 콤업 스타즈 뽑고 이렇게 스킨십을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탑10 뽑고 나니까 탑10 스타트업들이 다 너무 훌륭한 팀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 글로벌과 딥테크에 다 강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좀 얘기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냥 밥 먹고 이런 거보다는 좀 의미 있는 시간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단순 밥 먹는다는 줄 알았는데 뭐 영상도 먹고.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그 저희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요즘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술 한 잔씩 하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대표님 정도 빼고는 다들 다 샤이하셔. 저는 샤이다. 그냥 이거 분량 뽑으려면 일단 그런 거보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조촐하게 해서 차분하게 얘기하고 한 것들을 차라리 만드는 게 어떨까. 그냥 창업하면서 도대체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컵업 때 수상하실 때 그 감동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알릴 때 어떻게 알릴지 걱정 없이 이게 모두 가능한 것은 정말 좋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그리고 스타트업을 꿈을 꿀 수도 없는 환경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 고마운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것을 중요한 책임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 묻고 싶었어요, 대표님. 그때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그때 진짜 막 대한민국에 완전 막 들었다 놨다 한 시기였고,
하셨고 바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같이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이게 약간 복합적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혼란하니까 뭔가 시스템이 그 나라의 혼란함을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스타트업을 할 때 보통 저희 당면한 문제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막 부스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약간 복합적으로 제가 엄청나게 강건하게 좋은 나라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참 강한 나라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록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만한 나라 없다.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그래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국은 당연히 안 그렇게 하고 유럽도 그렇게 안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독특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민간에서 막 만들어진 구도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게 아니라 되게 국가 주도적인 경제 개발을 만들어 온 게 여전히 그 레거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국가 주도 중심으로 간 게 여전히 우리나라는 되게 강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되게 우리가 그게 좀 다르고 우리랑 비슷한 데가 일본. 그래서 슬러시도 재작년에 가보면 우리가 했던 거에 답습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스타트업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요즘 그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딱 가면 도쿄. 이러고 있고 되게 우리랑 비슷한 접근을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국가 주도로 가는 개발도상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모델은 우리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아프리카든 동남아나 이런 데들은 어차피 국가 주도니까 걔네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배울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으로 할 수 있는 그 구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글로벌 지향점은 어쩌면 그쪽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좋은 걸 주고 알려줄 수 있는 거가 그쪽 시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우리 생태계나 우리 생태계 플레이어들이 이런 글로벌에 대한 수용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례로 부스 만들어 오면 당연히 한글하고 영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많은 또 그냥 한글로만 갖고 오면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이렇게 안 가게 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황해 행사 갔는데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라고 갔는데 부스에 중국어만 써 있으면 저도 안 가게 돼요. 근데 영어가 써 있으면 가서 한마디라도 할 텐데 중국어면 왠지 안 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행사에 예를 들면 딱 들어왔을 때 행사 명도 일단 한글 있고 영어 있고 그러니까 저가 재작년부터 계속 바꾸자 그랬어요. 일단은 영어 크게 가고 한글을 부제로 달자. 그러니까 그런 되게 작은 디테일부터가 그게 사실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사실은 생태계가 글로벌이 되고 우리가 글로벌 생태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텐데 그게 많은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볼 때는 국내에서는 되게 우리가 글로벌한 행사라고 되게 칭찬을 받았는데 실제로 외국 애들은 이번 행사 보면서 많이 아쉬웠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신 분 몇 분이 이제 SNS에 올린 그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국가관 중심, 예를 들면 국가 혹은 지자체 다 기관 중심으로 가 있는 게 실제로 오는 사람은 스크리닝을 그 레이어로 하지 않는데 우리는 국가관 가는 게 운영상이 편하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가서는 되게 효과 없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유르카존에 보면 거의 이제 한국 스타트업들이 반 이상 되니까 근데 그 플랫폼에서 나온 기사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모두가 겨울인 시기에 우리는 봄을 준비했다 뭐 이런 기사가 그 컴업에 대한 평가로 나왔는데 그러고 막 진짜 밖에서는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 행사장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이런 겨울과 같은 차가운 시기에 정말 이 창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국경을 불론하고 막 하는 그 모습을 그 플랫폼에 요한 기자가 너무 잘 써줘서 되게 저도 감동이었거든요. 우리가 노력한 거를 이렇게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그거를 기상을 해주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만큼 돈 항상 벌고 뭐 과외를 하든 뭐 너가다를 뛰든 뭐 일 한 만큼 버는 게 원래 익숙했던 거고 학교도 전 제도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해보자 해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또 제가 모르는 파도들이 꼭 오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재창업을 하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있잖아요. 갑자기 첫 먹고 죽었다 일어났더니 이때는 뭐가 있어, 이때 지원사에 뭐가 있고 이때는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이 그래도 10몇 년을 사업을 했으니까 처음엔 쉬운데 근데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뭐 다른 것들이 나타나니까 저보다 더 좋은 능력자들이 같이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새롭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는 그런 게 두렵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두렵기도 한데 또 떨리기도 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무서운데 즐겁고 막 오랜만에 또 요즘 그런 기분 느끼고 있거든요. 좀 경기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떨리면서도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힘든 거야? 막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취했나? 아니야 지금 아니요. 이 서로의 이런 얘기가 이렇게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대표님도 되게 스토리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제가 아이가 국장님 다음으로 많아서 저도 그 원래 대기업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엄청 혼나고 자랐죠. 저는 그 삼성에 보면 그 삼성의 전자에서 바이오가 생겼거든요. 그 바이오 생길 때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바이오를 이제 이재용 회장님을 설득해서 바이오 사업을 신사업을 만들고 지금 이제 막 몇십 조 바이오닉스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하셨던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 지금 삼성전자로 다시 가신 고한승 대표님이 저희 부서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이오 사업을 일구고 하는 거를 맨날 혼나면서 이제 배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업을 크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혼나면서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가 제가 똑같이 하면서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를 많이 붙게 하게 돼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고한승 대표님이 한국 바이오 협회 회장을 맡고 계셔서 저희 이제 스타트업으로 하나 만났을 때 아니 너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해서 월급 받고 있지 왜 또 이거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답이 왜 준비해서 가지를 못한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회사에서 돈을 받고 과학 기술을 공부를 오래 했는데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느껴진 거 아니고 거기에 모범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는데 그때 답을 못하고 왔다 그 생각이 뇌를 스치며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스타트업을 다 대표님들 하시지만 그 제가 회사에서 배웠던 말 중에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 말이 그 신입사원 때 배웠던 사업 보국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돈을 버는 게 나라를 돕는 길이지? 되게 그냥 없는 말 썼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대표님들 다 일장 있으시겠지만 사실 먹고 사는 거 또는 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이 일이 정말 재미가 있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치가 있어서 연속되게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성공하는 게 결국 나라에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좋은 가치를 돌려주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모범 답안인데 그때 생각을 하고 좀 멋있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아직까지 남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창업을 하면서 느낀 게 약간 연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랑 정말 뭐 이렇게 사귀고 싶거나 할 때 막 한다고 사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면 또 되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조금 놀라운 게 제가 했던 생각들을 다 똑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공감돼서 전 저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 되게 놀라워서 다들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저도 힘이 되죠. 와이프가 있어서 너무 혼자였으면 조금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이렇게 창업가와 결혼한다는 거가 되게 도전일 수도 있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속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에는 어떤 분이랑 결혼하냐 차이 아닐까요? 그게 내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으면은 뭐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그냥
상대방이 좋아서 결혼을 한다면은 뭐 그 사람이 창업을 한 사람이든 회사원을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이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아직 신혼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네. 그걸 해야 아니면 진짜 내가 미치겠고 못하겠으면 해야 되니까. 부부가 같이 해서 좋은 게 있으실까요? 멘탈 케어가 부부가 같이 하니까 멘탈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단위가 커지고 이러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해서 투자자 보호하려고 보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도 첫 창업은 부부가 같이 해서 아마 어떤 부분이 장점이실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창업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서 이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지켜보는 걸로 갈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은 창업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사실은 말은 못하지만 또 시각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가 되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앞길만 달려오면서 얘기 못하게 본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는 한번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우리 창업생 때가 그 정도 성숙하지는 않았을 충분히 성숙한 정도는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는 그래서 시도했는데 되게 반응도 좋았고 좋아서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거가 한 2월 애들 봄방학이나 3월 4월 이럴 때 그 파운더 패밀리 컨퍼런스 이렇게 해서 창업가들과 가정, 창업가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어느 누구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민이 그런 거예요. 제가 창업가는 아니지만 만나보면 창업가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쨌든 세상을 되게 혁신하는 분들인데 자녀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혁신이 어렵잖아요.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자괴감이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교육에서 이건 아닌 건 아는데 국제학교를 보내고 이게 맞나? 국제학교에서 좋은 대학교 그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페북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류정희 대표님이셨고 그래서 언제 한번 이제 이 주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하면 재밌겠다. 좀 되게 좋은 담론이지 않을까? 네. 한국은 지원사업 제도가 저는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지원해주는 나라도 없다고 생각하고 뭐 해외 나가서 애니메이션 업체나 어디 컨셉 만나보면 야 너네 나라는 정말 최고다. 경쟁기술과 클라이막스 같은 데는 약간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필터를 걸러내듯이 CO2만 걸을 수 있는 뭐 필터를 이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화학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CO2로 치즈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유를 뭐 필터로 걸러내서 치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치즈를 만들 때 뭐 우유를 좀 가공하지 않습니까? 화학적으로 들거든. 그런 방식으로 약간 다른 접근법이라고. 제도 이런 거니까 전부 기관들이 연결해요. 아직은 있죠. 네.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규제 내에서 공기중 수축 포집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컨센서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아직 상용화 레벨까지는 도달하지가 못했거든요. 네. 클라이막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설비를 갖고 있는데 그 연간 포집량이 36,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게 얼마큼 큰 거예요? 36,000톤이라는 게? 바다에 오줌을 넣었을 때 바다가 짜질까? 약간 이런 정도 느낌이거든요. 네. 지구에서 총 탄소 배출량이 연간 500억 톤.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같이 우리나라 대기업은 연간 몇천만 톤씩 하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설비가 36,000톤이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갈 길이 좀 멀구나. 네, 모두가 좀 갈 길이 멀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한풀 좀 꺾인 느낌이 들죠. 요구량 대비에 지금 기술 개발 수준이 뭐 저희 포함해서 시장 전체가 약간 프로토타입 수준이에요. 그러면 너무 큰 얘기니까. 네. 그럼 각자 우리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는 일단은 너무 안 좋은 사인들이 많고 일단 저희가 철강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니까 포스코에서 있을 때도 철강이 중국이나 뭐 따라왔다는 얘기도 많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막 하는 얘기도 많고 이제 이걸 해보니까 진짜 너무 뭐라고 할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기업 10년, 11년, 13년, 12년 있다가 이제 아직도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휴직이라고 해서
이거 접근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 제도가 제도가 그러니까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거를 이제 다 하고 접어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게 네, 그렇긴 한데 뭐 일단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올해 서바이벌이 약간 목표입니다. 목표이고 그다음 투자도 뭐 다들 다 여기 기업분들은 다 잘 받으셨겠지만 되게 아닌 기업들이 되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업들이 거의 없다라고 또 보고 있고 어쨌든 서바이벌 목표고 그냥 최대한 좀 재밌게 하려고 많이 직원들한테도 동기부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재밌게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최대한 그냥 재밌자고. 그냥 재밌자. 야이 골 때리는 상황 자체가 재밌지 않냐? 반 가스라이팅처럼 이렇게 막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회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회식도 많이 안 하지만 그냥 일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잡소리만 거의 하고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직원들 좀 안 처지게 고민은 제가 다 하고 이제 직원들은 같이 이제 일하는 걸로 재밌게 하려고 많이 합니다. 네, 노력 중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창가는 너무 고귀한 직업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내가 행복하자고 한 창업이고 내가 잘하자고 즐겁자고 한 창업인데 갑자기 직원들은 행복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고민하고 그냥 내가 죽을 테니까 우리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고 또 그들이 즐거워야 저도 즐겁고 약간 애 키우는 건 아니지만 약간 애 키우는 느낌으로 약간 같이 이제 좀 하나의 뭐 패밀리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싫어했던 게 뭐 예전에 두산 또 하나의 가정 또 하여튼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다 사람이 먼저다도 있고 뭐 또 하나의 가정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가 돼 보니까 그거를 이게 왜 이런 이게 날라가고 이게 노에서 사가 돼 보니 그래서 대기업 임원들이 왜 맨날 회사 어렵다고 맨날 하는 멘트들 있지 않습니까? 회사 어렵고 너네 뭐 휴가 제대로 써야 되고 뭐 출근 시간 지키고 걔네들이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똑같이 하고 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면 전혀 조직이 안 돼 있어서 저희는 그냥 어떤 재밌게 하려고 막 노력 중입니다. 아니 어떠세요? 대표님도 좀 약간 그런 희생 정신과 좀 그 고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인터뷰할 때도 막 매출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막 그런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는 항상 고민이죠. 그래서 매출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업체 특성상 그래요. 저희는 레귤레이션에서 식약처 인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팔 수가 뭐 만들었다고 팔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힘들고 그 과정을 이제 견뎌내면서 이제 핵심 기술들을 많이 모아서 한 번에 이제 규제 장벽을 넘으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라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능력이 떨어져도 재미있게 계속 일을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역할이 약간 버퍼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나이도 많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완충작용을 해서 목표는 확실하되 뭔가 제가 좀 옆에서 뭔가 좀 더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저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수 있는 버퍼 역할을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뭔가 좀 회사가 유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참고 하면은 어쨌든 생존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정말 생존이 되나요? 내가 좀 참으면 생존이 되나요? 저 이제 그런 오리지널리티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모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시장에서나 또는 투자자 이쪽에 증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숙제에 좀 된다라기보다는 되게 큰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창업이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2021년 창업이기 때문에 이제 3년이 벌써 3년 차. 지금 몇 명이세요? 저희 한 26명. 26명? 대기업이래요. 네. 26명의 올해 생존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제가 죽을 거라는
있어서 네네. 생존을 고민하는 도전은 생존보다는 올해 2칸을 뛸 것인가, 20칸을 뛸 것인가 이런 느낌을 바라보고 있어서 사실 생존보다는 올해 최대한 많이 참가할 수 있게끔. 저는 사실 되게 희열을 느끼는 포인트가 안 된다 그럴 때마다 할 때마다 되게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니면 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분들이 그거 안 돼! 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그때부터 너무 이게 막 일이 재밌어요. 대표님 보니까 창업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일도 너무 즐겁고 사업하기 전에는 네. 제가 완전히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모르던 이의 세계를 먹었거든요. 실제로 조사 결과가 있어요, MBTI는. 그래서 그 창업가가 제일 많은 MBTI는 ENTJ. 네, ENTJ가 제일 많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E고 N인 게 아무래도 상호하는 데는 그쵸. 그리고 사실 TJ는 기본적으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예, 그래서 ENTJ인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도 꽤 많아요. 아이도 꽤 많아서 대표님은 저는 ISTJ. ISTJ면 정말 되게 그 혼자만의 세계가 깊은.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간혹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현타 온다는 굉장히 많아요. 현실과 약간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진짜? 지금도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지금 스위스 요리 먹고 있어요. 진짜 ISTJ 같지 않은데요? ISTJ 같지 않은데 이렇게 평안한 마음의 ISTJ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공표를 하는 거고 이제 제 아내 내면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약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겠지.